오늘은 이번 6.4 지방선거에서 통합청주시장에 당선되신 이승훈 당선인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먼저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제 곧 7월 1일이면 청주시에 통합청주시의 수장으로서 일을 하시게 됐는데요. 앞으로 시장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뭐 제가 선거 전에 약속드린 것이 이제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이제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제 모든 시정을 갖다 좀 펼쳐 나갈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으뜸 도시를 만들기 위한 4가지 큰 과제를 갖다가 제가 그때 제시를 했었는데, 그것이 하나가 이제 풍요로운 청주 만들겠다. 그 다음에 역동적인 청주 만들겠다. 그 다음에 성김과 나눔이 있는 청주 만들겠다.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청주 만들겠다는 이제 4가지 큰 방향을 갖다 제시를 했고, 그래서 풍요로운 청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항공정비 사업 유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청주를 좀 풍요롭게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역동적인 것은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교통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주민들이 좀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다 만들어 드리겠다. 그렇다고 이제 도시가 좀 제대로 좀 아름다운 도시, 살맛나는 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경제만으로 풍족해서는 안 되거든요. 성김과 나눔이 있어야 되니까. 그래서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주가 이제 시청이 그동안에 이제 청렴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청렴도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이제 깨끗한 우리 이제 청주시를 만들겠다. 그래서 신뢰받을 수 있는 청주 시정을 하겠다. 뭐 이것이 이제 앞으로 끌고 갈 큰 시정 방향이라고 보십니다. 네네.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. 그래서 앞으로 시를 이끌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일단은 뭐 제가 약속을 드린 게 청주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이제 했고, 중부권 핵심 도시 키우겠다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키는데 좀 이제 포커스를 좀 두려고 합니다. 그래서 청주 공항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 항공 정비 사업 이제 그 유치를 좀 해야 되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저비용 항공사를 이제 어떻게든지 청주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그런 항공사를 좀 설립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,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 예산을 좀 많이 따와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중앙구초에 뭐 좀 열심히 다녀서 예산도 따오고 기업 유치도 하고, 그리고 이제 그 국제 사업도 좀 많이 좀 유치를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구 연초제조창을 중심으로 한 도심 재생 사업 이것이 이제 추진될 예정인데요. 그것의 성패가 아무래도 민자유치에 연관될 것 같습니다. 실제 예산 비율을 봐도 그렇고요.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. 일단 그 연초대도청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도시 재생 사업은 현재 좀 짜여지고 있는 그 큰 방향은 뭐 제가 존중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.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사업 내용을 갖다가 제가 이제 업무 보고를 보면서 보니까 돈을 버는 쪽에 대해서 조금 좀 그 관심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. 이 문화라든지 예술 그 자체를 키우는 것 쪽은 뭐 그런 대로 좀 사업 계획이 좀 들어가 있는데, 저희들은 사실 그거보다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, 그런 산업적인 요소가 좀 부족해서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좀 보완을 하도록 제가 좀 얘기를 했고, 그다음에 이제 민자 유치 문제는 사실 시중에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사업성이 있는 그런 어떤 사업 계획을 좀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잘 설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, 제가 이제 이제 취임을 하면 우리 이제 그 관계자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 시행자들이 관심 갖고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업 계획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제가 좀 역점을 둘 겁니다. 암만 해도 제가 이제 경제통이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해본 적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지 그분들이 좀 관심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제가 좀 압니다. 그래서 관계자들 전문가들하고 좀 더 협의하면은 좋은 안이 만들어질 걸로 저는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.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기로 결정되면서 이제 양쪽에 그동안에 각기 다른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통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 그런데 아직도 그 이제 청원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학교 급식 문제, 이것이 이제 청주시에서는 어렵게 된 상황이고요. 반대로 또
청운군의 택시 요금은 구간제 요금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청주시와 동일한 그 요금으로는 탈 수 없는 이런 그 불균형의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. 이런 거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. 예, 그 친환경 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업무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. 하나는 청주시 전체로 이제 이 급식을 확대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좀 들어가는 그 문제가 있고, 또 하나는 친환경의 저 급식에 들어가는 그 재료가 이 지역 내에서 조달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제기가 됐어요. 그래서 만약 반찬이 뭐 한 몇 가지 있으면 그 중에 일부는 우리 지역에서 조달이 가능한데 나머지 뭐는 좀 조달이 좀 안 된다.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산으로 이걸 갖다가 하면서 결국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런 것을 사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청주시의 이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뭐 예산 사정, 그 다음에 그런 재료의 그 공급 가능성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좀 당장 뭐 저 실시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실시를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아직 그 문제는 방침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. 이제 좀 내용을 봐서 예산의 조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사실 제가 그걸 아직 취임도 안 했기 때문에 다 따져볼 그런 처지가 아니라서 일단 내용만 제가 좀 듣고 있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좀 실시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제가 좀 확실하게 결정을 못한 상태다. 그래서 취임한 이후에 이제 결정을 좀 할 텐데, 지금 이제 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빨리 이제 결정이 돼야지 뭐 거기 맞춰서 또 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준비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제 우려도 좀 있는데, 그 뭐 현재로서는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취임한 후에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건지 또는 점진적으로 할 건지 제가 이제 결정을 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택시 요금 문제인데, 그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이용하는 그 분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단일화 요금하는 게 맞지요.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용역을 하면서 어떤 방안으로 할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막상 이 주로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청원군에서 택시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에요. 그분들이 이제 구간별 요금을 갖다 좀 하는데,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뭐냐면은 거리가 멀잖아요, 이젠. 그리고 청원군 쪽에는 뭐 농촌 지역이라서 손님이 별로 저녁 되면 없단 말이죠. 그러면은 구간별 요금 안 하고 그냥 미터 요금으로 하면 청주 시내에서 가령 5성까지 타고 와서 5성에서 빈 차로 다시 청주로 다시 가야 돼요. 그런데 전에는 이제 구간별 요금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조정을 좀 해줬거든요. 근데 이제 단일 요금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이 청원군 지역에 있는 분들,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택시의 이용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단일 요금화되면. 그래서 아직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고 또는 불리한 점이 있고, 그래서 이런 점을 지금 당장 결정짓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.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은 양쪽의 어떤 이해 관계가 서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랄까 중도적인 어떤 좀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해서 좀 시간 두고 좀 저는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청주에 이제 각종 복지 제도가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살기 좋은 청주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, 그동안에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것이 이제 후보님들께서 불필요한 예산을 뭐 사용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. 근데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. 당사님께서는 이제 지난번 후보 시절에도 무조건적으로 무상복지를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었거든요. 그래서 이 바람직한 대책은 무엇인가 한번 제가 듣고 싶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한 45% 정도의 시 재정을 갖다가 지금 복지에다가 지금 넣고 있습니다.
그러니까 뭐 지금 넣고 있는 그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되지요. 분야별로 지원되고 있는 것들 오히려 그보다 더 좀 확대가 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좀 봅니다. 그러나 이제 불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업에 돈이 가더라도 그 내용을 갖다가 보면은 좀 약간 그 예산이 적절치 않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꼭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방침은 뭐 가령 시에서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행사가 아니고 다른 어떤 사업들을 하거나 이럴 때 가령 무슨 뭐 소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좀 해서 뭐 하는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체육관 앞에 저희가 또 뭐 주차장 만들겠다고 관제 시설 했다가 결국 주민들이 뭐 시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관제 시설 다 좀 다시 철폐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예산들 낭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 낭비하는 거를 해당 절약해서 꼭 써야 될 때 쓰겠다는 거지. 이게 무슨 복지 예산을 줄이겠다든지 뭐 이런 거 하고는 전혀 지금 아닙니다. 그러니까 복지 쪽은 현행 수준 유지하면서 그보다 조금 더 확대가 되되, 그러나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는 좀 더 확실하게 꼭 필요한 데다 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, 이런 얘기입니다. 기존 청주시와 청원군에 대한 균형 발전은 어떻게 해야지 그 양측의 시민들의 마음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,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. 그 당선인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뭐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, 먼저 이제 이 사업적인 측면을 보면은 지금 이제 2030 도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. 그 뭐 이제 5대 권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5대 권역별로 이제 사업을 갖다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, 그 만드는 과정에서 청주시하고 청원군의 그 의견을 갖다가 두루두루 전부 다 이렇게 좀 그 포함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그 계획대로 보면은 이 균형 발전적 이런 시각에서 그런 이제 그 사업들이 적절히 잘 배분이 돼 있어요. 그래서 2030 기본계획, 도시기본계획의 그 내용만 충실하게 잘 지켜줘도 어떤 지역적인 면에서, 사업적인 면에서의 어떤 균형 발전은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,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. 거기다가 이제 상생발전 협약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상생발전 협약은 뭐 이제 더더군다나 우리 청원군 쪽에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좀 고려한 이제 이런 것이 되고요. 이제 청주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청주와 청원의 이제 각종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똑같은 제도라도 청원군이 더 높았습니다.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.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불이익 배제 원칙이라 그래갖고 전부 다 같이 지원 수준이 불이익 서로 틀리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 원칙이 있어서, 대체로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청주시의 지원 수준이 전부 다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. 각 분야별로. 그래서 일단 청주 시민들이나 뭐 어떤 단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청원군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훨씬 지원 수준이나 이런 내용이 더 좋아졌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전혀 손해 볼 일 없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사업에 있어서 이제 대체로 앞으로 우리 통합 청주시의 발전 사업이 사실은 청원군 지역으로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. 근데 왜 그러냐면은 청주시는 더 이상 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도시 형성된 거를 뭐 조금 더 이렇게 낮게 더 좀 좋게 만드는 이런 식의 어떤 그 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 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는 반면에, 이제 새로운 뭐 공장을 갖다가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하는 거는 주로 청원군 지역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 뭐 청주 시민들이 뭐 그런 발전 사업이나 이런 거를 청원군에다 지역에다 만든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지금도 청주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어디로 출퇴근하냐면 진천, 음성 뭐 이런 데로 다 출퇴근하지 않습니까? 다 공장들이 거기 있으니까. 그래서 우리 외곽 지역에 그런 것들이 다 생긴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다 청주 시민들이 다 그 취업도 하고 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청주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, 오히려 더 발전의 가능성, 더 이런 그 기회를 더 준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
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뭐 청원군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크게 이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봅니다. 이제 다만 저희가 이제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때 아무래도 이제 숫자가 청주가 더 많으니까 뭐 청주 쪽을 더 많이 고려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청원군 분들이 좀 하시는데 뭐 제가 그런 점에서는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할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가급적인 빠른 시간 내에 뭐 청주냐 청원이냐 이런 걸 좀 따지지 않고도 우리가 그냥 하나의 통합 청주 시민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. 그 오송역세권 문제를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. 너무 오랫동안 이제 시간이 끌어져 왔고 계속해서 이제 기대와 실망 또 어떤 요구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. 이제 시장에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참 궁금합니다.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예, 오송역세권은 사실상 이제 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민선 4기 뭐 곧 무렵쯤에 추진할 때 비하면은 여건이 많이 나빠진 건 틀린 사실입니다. 우리가 그때 때를 좀 잘 살려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저희가 좀 한번 놓쳤습니다. 민선 후기에. 그 이제 다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건은 비록 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저희가 좀만 더 노력하면은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. 왜? 이 오송 역세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유치하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.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그 땅을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돼 갖고 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공성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공영 개발로 좀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다가 이제 공영 개발로 하는 것이 결국 사업자를 갖다가 저희가 지금 유치를 못해서 이게 이제 실패를 좀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민간 쪽에서 환지 개발 방식으로 현재 지금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12월 정도까지 이제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이제 받기 위해서 시행사가 지금 이제 움직이고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움직임을 지켜본 후에 다시 또 저희가 좀 논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드릴 수 있는 그 얘기는 민간의 환지 개발 방식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좀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. 도시 기반 시설. 그래서 뭐 도로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일부 지원 드리겠다.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행정적인 뭐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 행정적인 지원도 해드리겠다.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성을 갖다가 좀 평가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사업이 이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드릴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하던 민간으로 방식으로 하던 땅만 확보되는 거거든요.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뭐를 어떻게 유치를 하고 어떻게 할 건가 결국 사업의 관건은 그거거든요. 예, 사업성이 있어서 유치하는 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제가 그 공약사항으로 이제 국제 바이오 센터를 유치하겠다라고 했던 그 공약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거는 이제 윤진식 도지사 후보하고 이제 공통으로 했던 공약인데 뭐 이제 그 윤 후보께서 이제 결국 당선이 안 되다 보니까 저 혼자서 이제 추진하기는 약간은 좀 버거운 이제 그런 사업이긴 합니다. 그러나 그 모델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. 제가 그 사업 내용을 갖다가 미리 한번 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참 괜찮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라서도 이제 국제 바이오 센터의 모델을 도입해서 이제 좀 추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전에 메디컬 그린시티 프로젝트 했던 중에 그 현재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은 저는 좀 유치해서 좀 저희가 그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시민들한테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뭐 제가 이제 그 취임을 해서 우리 통합청주시를 중부권 핵심 도시로 만드는 일에는 제가 아주 전념을 다하겠습니다. 지금 취임 초기부터
임기 말까지 4년 동안 전혀 변함없이 그렇게 일을 갖다가 좀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. 그러나 지금 청주청원이 지금 통합되는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갈등도 있고 마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런 그 갈등이나 마찰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지 이 통합의 그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우리 통합 청주시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확실하게 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 이상으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 이승훈 당선인과의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